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적천수 천미를 강의를 합니다. 오늘이 세운에서 마지막이에요. 사례명조는 511나 512까지 끝을 냅니다. 하위 전이에요. 이건 좀 세운에서 지난번 강의 때 한 것이니까 제가 이렇게 쭉 끊어놨죠. 그래서 이건 지나가고요. 사례명조 511까지 11서부터 하면 되나요? 네. 잠깐만요. 거의 다 왔습니다. 519개, 10개. 네. 자, 이제 11예요. 이 11째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위전. 무엇이 전쟁이 일어난 것인고? 라는 거예요. 무엇이 싸움이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자세히 말씀하세요. 싸움이란 대운과 세운에서 한다라고 하셔요. 자, 봅시다. 임시와 그래서 전자는 극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극이 있으면 이게 천극이죠. 그리고 지충까지 있어요. 근데 지충란에는 사례명조가 없어요. 그래도 천극장에 사례명조가 511, 12개가 있고요. 충까지는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건 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천간이니까 병운에서 경련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병운이란 뭐예요? 대운이 병대운이고 세운이 경련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말해서 운이 세를 극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일주가 경금을 반긴다면 중요한 것은 병에서 병이 뭘 깔고 들어오느냐? 자수나 진토를 깔고 들어오면 병진 이런 게 끌고 들어오면 경이 또 어디를 앉았어요? 신이나 진에 앉았으면 이것은 또 국에서 무기토를 만나면 병화를 설하니까 오히려 임계수가 병을 극하면 길하다라고 해서 여튼 경금이 주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병화가 들어왔을 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 병자 인, 오인 했으면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국 중에 없어요. 수와 토가 제하는 것이 없다. 그럼 이건 반드시 흉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또다시 경운에서 병년이 되면 여기서 병운에서 경년인데 경운에서 병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위지 세가 뭐예요? 운을 극하는 것이니까 조금 1년만 지나면 괜찮겠죠. 그러나 일주가 바로 경금을 반긴요 흉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운이 들어서 병화를 극하니까요. 그래서 병화를 반긴다? 그러면 길할 것이다 라고 해서 경자를 반기면은 경에 뭐를 깔고 앉았냐? 신지를 깔고 앉았고 병자의 자진을 깔고 있고 또 국중에서 제하는 뭐요? 수토를 만나면 즉 길할 것이다. 그러나 이거와 반대면 반드시 흉할 것이니 병으로서 이걸 의지해서 유추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하라라는 거예요. 예, 뭔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천간으로 들어왔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한번 봅시다. 사례명제를요. 자, 이거 봅시다. 이거 양인격이에요, 격은요. 그럼 양인격에서는 우선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라고요? 예, 칠살을 찾아야 돼요. 칠살이 있나 한번 봐야 되겠죠. 예, 천간으로 임수가 떠야 돼요. 그런데 칠살이 뜨지를 않았죠. 대신 경금과 신금이 있어요. 그럼 이게 재성을 쓰게 되는 거죠. 꽁 대신 닭이죠. 예, 그러나 대운이 이렇게 화운으로 흐르니까, 화에서 모군으로 흐르니까 이 경금이 힘을 못 받겠죠.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주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 봅시다. 병생후 5월이면 왕인, 보세요. 양인격이에요. 왕인 당권했다. 그리고 화채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읽는 게 아니에요. 무게중심론으로 저울을 딱 따라보면 이 사주는요, 목체예요. 목화가 같이 한 통속이 됐어요. 이거 보세요. 예. 인진묘까지 돼서요. 화 이렇게 됐고요. 여기 간목이 있고요. 그럼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뭐만 남았어요? 예, 경신금만 남았죠. 그렇죠. 사주가요. 이런 사주는 별 볼 일이 없어요. 다음 사주는 또 이거보다 더 나쁘게 걸려 있어요. 근데 이것은 더 나쁘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아주 대운이 따라주질 않아서 안타까운 사주가 된 거예요. 지지로다는 인묘진이 되죠. 예, 인묘진이 있고요. 토가 따르기를 어디로 따르느냐, 목묘로 따른다는 건 이 진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신, 경과 신금이 양불통근, 아무 통근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교, 계사, 임진은 그래도 경금한테는 그래도 득세가 되었죠. 신금한테. 금봉 생조하니 가업이 요유라고 해서 풍요롭다 할 때 이 풍요자를 쓰죠. 그리고 여유롭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자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어려서는 아주 좋은 집안으로서 예를 들어서 부잣집 아들이었겠죠. 예. 신묘 여기 딱 되면은 금절각이 되죠. 예, 이렇게 되면 형상 파모가 일어나요. 가업이 10회 열을 망했는데 열중 8은 패했다라는 소리를 여기서 이렇게 10회 8구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경운, 또 이 경운에는 또 인연이잖아요. 극처했어요. 그 이후 경금이 재성을 그냥 깨버리는 거죠. 경자, 인지 절각이 됐죠. 이거 분명히 절각입니다. 병인 세운에 극운, 운이 와서 세운에서 이 대운을 극하니까 또 경금이 병화한테 절이 되죠. 그래서 국중에 제화할 만한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보월에 가보월이죠. 이거 가보월에 목종 화세, 저 목은 화세를 따르는 수밖에 없죠. 흉화가 연면, 아주 참 희한하죠. 이 연면이라는 뜻은 목화가 실을 뽑아내듯 하는 거예요. 흉화가 득질이 망, 병을 얻어서 죽었다. 이 기축까지도 넘어가질 않죠. 만약 기축만 대운만 넘어가면 그래도 경신금이 좀 힘을 받을 텐데 여기까지 운명으로서 끝나죠. 그래서 목체 금토용조를 쓰긴 써도 자체적으로 있는 저 달랑달랑한 뿌리 없는 경신금이 대운에서 힘을 못 받는 꼴이 되었죠. 자, 그래서 참 양인격의 용신은 관살 성으로 하였으면 좋으련만 원국에 전무하여 이를 생하는 생하는 재성으로 용신을 한다. 재성 역시 허공했던 경신금이라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하여 건명의 음년생이라 역대운을 흘러 용신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경인대운 중 병인년 가보월에 맞네요. 가보월에 흉화 연면에서 득질이 망한 사주다. 무게중심 체험론은 목이체입니다. 화가 강할 것 같지만 목이 우선이고요. 화는 5.7이에요. 그래서 격은 양인격으로서 저건 칠산을 쓴다라고 하면은 목이체인데 칠산 쓰면 되겠어요. 재성이 이렇게 지금 병화일주죠. 병화일주에 목이체면은 예를 들어서 일주상으로는 이게 뭐예요? 인성이 강하다는 뜻이죠. 그 인성 강한데 또 7살까지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격국론은 피상적으로 보면 이 양인월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일주가 강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인성이 강한 바람에 7살이나 관을 쓰게 되면 오히려 인성이 더 강해져서 별로 좋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주는 아주 안타까운 사주인데 무엇을 써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토금밖에 쓸 사주가 못 돼요. 목화가 강해서요. 토금밖에 쓸 사주가 못 돼요. 목체 금토용주죠.
지수로다 제가 뽑아놨습니다. 자, 511번째 사주입니다. 네, 아유, 이 기축대운이 돼야 돼요. 기축대운이 돼야 되고요. 이게 뭐야, 철저 선생 말 맞다나 해자운은 괜찮을 거예요. 지지로다 저렇게 오화가 강하고 해서 하여튼 이 기축대운을 기다려야 되는데 경인대운 절각이 돼서 득지리망 병을 얻어서 죽은 사주가 되었죠. 참 안타깝네요. 다음 사주를 한번 또 볼게요. 세운을 얘기하는데 참 이 세운이 이렇게 참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운이죠. 여기서 세운이라는 것은요. 이것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편을 한번 색깔로다 만들어 봤어요. 저 위에 것도 좀 그렇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것도 금을 쓰는 사주인데 금을 못 쓴다라고 해요. 프로그램에서도 그래요. 근데 철저 선생도 이걸 금을 못 쓴다, 용시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해요. 목체 금토용조인데 불용해요. 프로그램에서도 이거 불용한다라고 하거든요. 참 뭐죠, 지수로는 가능해요. 지수로는 꽤 금이 꽤 되는데 이게 2, 1, 한 3.0은 충분히 되거든요. 근데 이 용시를 못 쓰겠다, 금을 못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읽어요. 자, 을목생후 5월에 태어나서 식신격이에요. 묘유 긴충 일록, 일인록이잖아요. 그래서 긴충하고 있고요. 월간 간목 임절해서 그래서 오행 무수, 수가 없죠. 그래서 하화 당권 설기하니 이런 거는 진짜 솔직한 얘기로 수가 좀 있어주면 목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일단 상관용겁이라고 했는데 겁절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관에서. 근데 식신이죠. 소기자, 끓이는 것은 금이다. 초운 임진계사에 인수가 인투생부하니 평순지경이 된다라고 해서 이건 뭐죠? 목체 금토용조에 불용하니까 목을 중심으로 해서요. 뭐를 쓴다? 수, 목, 화를 쓰는 사주예요. 그래서 인수를 평순지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신묘운에 오직 신유년에 충고 묘목을 하는 바람에 형이 형상 파극이 되는 거죠. 왜? 이 강한 목기운을 와서 개인이 건드려주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경운 만났어요. 뭐죠? 여기 경운에 병인년에 소기자, 꺼리는 것 금인데 병화가 그것을 제거하는 바람에 괜찮고, 그러나 뭐죠? 국중에 토수가 화를 제하는 토수가 없는 바람에 또 화를 만나니 금이 젖지에 앉았어. 그러니까 요때 좀 입반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금운에. 인운이에요. 인운에. 입반, 득, 미곡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굽어진 참 사람이 못 살면 어떻게 생겼어요, 얼굴이요? 이렇게 자꾸만 짜증을 부리면 여기 미간이 내천자가 끼고요. 눈꼬리가 자꾸만 내려가져요. 짜증이 나니까. 근데 조금 미곡, 그러니까 눈꼬리가 굽은 것을 필 수 있었다라는 건 여유가 좀 생겼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 인운에 금절제하면서 입반했다라는 건 요 인운에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죠. 자, 한번 요걸 제가 해석한 걸 한번 봅시다. 이 명조를 중재철저님은 상관용겁이라고 했으나 올해 을목일주는 식신격이 된다. 더해요. 묘축이 된다고는 하지만 을묘일주라 약하지 않을 텐데 비겁을 용신으로 보았다라고 하죠. 저는 의심이 갔었어요. 왜 비겁으로 썼을까라고 했는데 이 오행채용론에서 딱 지수법으로 보니까 목이 5.5, 화 4.1, 토 0.0, 금 3.2예요. 이러면 충분히 금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에서 쓰지를 말아라라는 거예요. 수 2.2라 그런지 이상하게 목오행이 초가종조이 돼요. 목체 금토용조이나 사주의 원국을 자세히 보면 천간의 신금과 지지유금이 양끝에 걸려 있어
통력이 상실되었다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나는 이게 왜 금을 못 쓸까 하고 아주 의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프로그램에서 컴퓨터에서 집어넣으니까 목체 금토용조 불용이라고 딱 나오네요. 쓸 수 없다 라고요. 512개 마지막이에요. 네, 그래서 인묘운이 좀 좋아요. 그리고 기축대운은 아까 그 앞에서 해주는 건데 안 좋은 거예요. 이 인묘운은 좀 괜찮았다라고 해요. 목체 금토용 불가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목체 목화용에서 뭘 쓰나 목을 용신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수는 없으니까요. 수목화 중에서 이게 작은 글씨 보이실 거예요. 목체 금토용 불가, 목체 수목화 순용, 목체 목화 목용신 이렇게 나오네요. 올해 11살 여기 들어왔네요. 이것도 괜찮아요. 지금 어려서는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읽어요. 그걸 쓰지 말아라 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512개 사례 명절 끝났습니다. 그래도 하위 전은 했으니까 충까지는 해야 되겠죠. 이 밑에도 화도 있고 있어요. 근데 사례 명절 없고 충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니까요. 하위충 어찌하면 충이 되는가? 충은 지지에서 일어나죠. 이건 유시주고요. 임시주를 곧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임시활 충자는 곧 파야라. 형충파가 일어난다라고 하지만 충은 충이고 파는 파죠. 만약에 보세요. 자운의 5년을 만나면 이건 5가 깨지잖아요. 위지 운에서 대운에서 충을 세운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해. 일지희자라고 했으니까 간두에는 뭐가 오는 게 좋냐? 경자, 임자 이런 게 오면 좋고요. 오의 간두에는 갑병이 와서 역시 무구 아무런 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수가 오화를 깨니까요. 마치 자지 간두에 병무가 있다든지 오지 간두에 경림이 있으면 이것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천간은 천간이고 지지는 지지라는 거예요. 근데 절각, 천간은 지지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절각이 되고요. 일주, 희오, 오하 활동은 자지, 간두, 봉, 갑술이 된다든지 오지 간두에 갑병이 되면 역시 길하다. 맞아요. 그래요. 만약 자지 간두에 경임을 만난지 오지 간두에 갑병을 만나면 이건 흉하다. 맞아요. 그래서 만약 오운 자년, 오운의 자년을 만나면 위지 세가 자수가 오화를 충하는 것이죠. 그러면 잠깐 1년만 지나가면 돼요. 일주가 희오, 오화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오의 간두에 병무가 있다든지 자지 간두에 갑병이 있으면 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두, 천간에 무엇이 같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길흉은 바뀐다라는 것이죠. 만약 오지 간두에 병무가 있다든지 자지 간두에 경림이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흉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가능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화가 일주가 오화를 좋아할 때는 반길 때는 오화에 병무가 있고 자화에 갑병이 있으면 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오지 간두에 이렇게 병무나 자지 간두에 경림이 있으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갖고 좋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 화인데 화까지 해드릴 그런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천극지충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서부터는 제목을 좀 바꾸고요. 지명장부터 시작이 돼요. 지명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례명조는 이제 권룡황제 1번 신면생이에요. 저하고 띠가 그렇죠. 띠가 같아요. 그 양반이 신면생으로서 참 한계까지 지낸 양반이 계시네요. 그 양인격이고요. 그런데도 양인격인데도
참 사주 구조가 황제 사주 구조로 딱 잡혀 있어요. 참 멋있는 사주죠. 또 설명도 아주 심해청 선생, 임철철 선생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설명을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례명조 1번서부터 해서 다음번 적천수 강의는 꼭 하루에 2개씩만 할게요. 아무리 길든 짧든 2개. 물론 한 단원에서 3개가 있다면 3개는 맞춰야 되겠죠. 가능하면 2개를 하는데 격부까지 한번 자세히 다룰게요. 이 격은 이 양인격으로서 상신을 뭘로 쓴다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결국은 격국론과 억부론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면요, 무게중심론하고요, 중심체형론하고 딱 맞아 들어가면 그 사주는 아주 대길이에요. 대길이라고 그러죠. 대길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3개 다 맞으면요, 참 좋은 사주가 됩니다. 근데 상신이 틀리고 억부 용신이 틀린다라고 하면 그 사주는 별로 좋지 않더라라는 걸 저도 느껴요. 그래서 격용신, 상신도 좋고 억부 용신도 좋으면 좋은 사주다. 같이 나가면. 그런 사주는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 없죠. 자, 마치겠습니다.